동사와 보호라는 걸 하는데 1번 보면 여기 뭐가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뭐가 있어야 되겠죠. 안 그러면 나는 하고 끝나게 되는 거니까 되게 문장이 완성이 되지 않고 불완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만듭니다. 나를 어떻게라는 말이 있어야겠죠? 응? 그 사람이 신도 아닌데 나를 어떻게 만들어? 난 로봇도 아닌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떤 동사들은 뜻이 뭐해서 불완전해서 뒤에서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말이 필요한데 완전하다는 말이 영어로 complete이기 때문에 동사가 불완전하면 뒤에서 완전하게 뜻을 보충해주는 말을 보고 보충어라고 하고 줄여서 뭐라고 한다? 보호라고 합니다. 그 보호의 C는 바로 complete 완전하게 한다는 말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1번처럼 주어를 설명한다 그래서 주격 보호라고 하기도 하고 2번처럼 목적어를 설명한다 그래서 목적격 보호라고 하기도 하는데 저는 뭐 주격 보호, 목적격 보호란 말을 쓰면 그냥 보호라고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하나둘씩 살펴보면 먼저 주어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보인다? 이 사람이 어떻다? 어떻다고 할까? 오, 네, 핸섬 미치겠네요. 내가 쓰면서도 네. 근데 MJ is handsome 하면 100% 핸섬한 거죠. 근데 핸섬하게 보인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look 핸섬하게 들린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또는 핸섬한 상태로 남아있다 remain 처음에는 못생겼는데 점차 성장하는 것처럼 미모도 성장을 해서 점차 그런 것을 그로우라고 합니다. 턴은 종이를 넘기는 것처럼 확확 변하는 걸 말해요. 네, 거지처럼 있다가 갑자기 핸섬하게 됐다라고 하면 턴을 쓸 거고 get은 이제 뭐뭐해졌다라는 의미고 become 뭐뭐가 되다라는 뜻인데 이때 appear하고 seem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가 나오게 되면 뭐뭐처럼 보인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단어가 좀 어려운 거를 제가 억지로 뒤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항상 뒤로 갈수록 좀 어렵습니다. 이런 단어 다음에는 이 주어를 설명해 주는 말이 필요하니까 주어는 명사이므로 명사를 설명하는 말은 뭐니까 형용사이지 부사가 아니기 때문에 형용사를 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시험에서 중1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나오는 이유는 해석을 해보면 핸섬하게 보인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사를 꾸미는 것 같아서 부사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애들이 많이 틀리고 실제로 미국 애들, 영국 애들, 모국어가 영어인 애들도 많이 틀립니다. 실제로. 그래서 핸섬하게 보인다라고 해석이 되니까 룩 다음에 꼭 부사를 쓸 것처럼 느껴져서 부사를 되게 많이 쓴대요. 좀 못 배운 애들이 또는 문법을 좀 등한시하는 애들이.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시험도 잘 나오지만 외국 영어, 즉 뭐 국어 시험도 잘 나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형용사 자리에 모두 나올 수 있고 ing나 ed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become 다음 형용사, taste 다음 형용사입니다. 여기는 별표 아니다, 아직 별표 아니구나. 흔히 말해서 오형식이라고 부르는 그런 구조는 주어 동사가 두 개가 합쳐지는 거예요. 주어 동사가 두 개가 합쳐지면 두 번째 주어는 목적어제로 가기 때문에 두 번째 동사의 모양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이 자리에 오는 말을 뭐라고 부르냐면 목적어를 보충해 주는 말이라고 해서 목적격 보호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동사들은 주어하고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이게 이제 목적어 되겠죠? 이 자리에 뭘 쓰는 것? 명사를 쓰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목적어를 명사라고 부르다 콜. 두 번째는 목적어를 명사라고 이름짓다 네임. 세 번째는 목적어를 명사라고 간주하다 생각하다 컨시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목적어를 명사라고 뭐하다?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선출합니다. 이때 쓰는 말이 elect입니다. 이런 단어들은 명사가 두 개가 연달아 나와서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 있는 명사로 뭐뭐하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오늘 첫 번째 별표 진짜 잘 나오네.
어제도 수업을 했는데 이거 내가 외우라 그랬는데 한 장 두 장 넘기고 나서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요. 무조건 해야 돼 이거. 첫 번째 make, 두 번째 find, 세 번째 keep. 내가 어떻게 쓴다고? 나 아무렇게나 쓰지 않고 순서가 있어. 맨 처음이 제일 잘 나와요. 쉽고 맨 마지막이 좀 안 나옵니다. 어렵고. 그래서 무조건 순서대로 외워야 돼. make하고 find하고 keep 무조건 외우고 있어요. 세 개는. 그 다음에 뒤로 갈수록 좀 안 나오고 덜 나오고 나오면 어렵게 되니까 앞에 있는 make, find 이런 순서로 외우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를 형용사한 상태로 남겨두다 leave. 목적어를 형용사한 상태로 생각하다, 간주하다, 컨시더. 이 5가지의 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가 나옵니다. 내가 물론 점점점을 찾지만 이거 5개 말고 없어. 끝이야 끝. 오형식이라 불리는 주동사를 합쳐가지고 이제 목적어가 뭐뭐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류의 동사들은 정해져 있어요. 더 이상 없습니다. 이거 말고 더 이상 안 나와. 그래서 아주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동사들을 반드시 암기를 하고 있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첫 번째 문장이 2개입니다. 노래가 만들었다. 그 사람은 슈퍼스타. 한 문장으로 합쳐볼게요. 이 노래가 만들었어요. 싸이를 유명한 스타로. 이렇게. 네, 그래서 명사명사 구조를 선택을 해서 make가 그렇게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B번은 나는 알았다. 수학 시험이 어려웠어요. 문장이 2개죠. 하나를 어떻게 합칠 수 있냐면 나는 알았다. 수학 시험이 어렵다고. 이렇게 밑에 뭐 적혀 있죠. ly를 붙이면 안 된다고. 이런 것들이 왜 시험에 나오는지는 한번 적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특히 make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나는 만들었어요. 우리 엄마를 행복하게. 그 전에는 뭐 했냐면 케이크를 행복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행복한 마음이 전달이 되었는지 엄마가 행복하게 된 것입니다. 한글로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돼. 그잖아. 해석으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말의 형사 부사가 애매모호하단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는 뭐고? 누가 행복한 거예요? 케이크 행복하니? 내가 행복하니? 주어를 설명하는 말을 골라야 되겠죠. 또는 뭐 행복하게 만들었다니까 만들었다는 동사를 설명하는 말을 골라야 되겠죠. 2번 내가 행복합니까? 엄마가 행복합니까? 그렇죠. 엄마가 행복하죠. 1번 같은 경우는 행복하게 만들었다니까 동사를 꾸미는 부사를 써야 되겠고, 2번은 명사, 즉 어머니라는 명사나 목적어를 설명하기 때문에 형용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구별 안 되지만 영어는 구별을 해야겠네. 어떻게? 엄마를 만들면 안 됩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큰일 납니다. 케이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안 돼요. 케이크는 행복한 감정을 느끼지 못해. 이게 잘못하면 좀 이상한 말이 될 수 있다고, 외국 사람이 보기에는. 우리나라는 전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잘 내겠죠. 그래서 make 특히 find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은 해석에 따라서 또는 단어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다른 구조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데, 형용사고 부사 중에 하나를 골라 그러면 웬만하면 형용사가 그러면 다 맞습니다. 웬만하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넘어갈게요. 역시 주동사가 2개 있는 구조를 하나로 합칠 겁니다. 두 번째 주어는 목적어제로 가는데, 동사가 나오면 모양을 바꿔야겠죠. 어떻게 바꿔? to를 붙여서 뭐뭐 하라고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엉클이 어드바이스 뭐 했다? 조언했습니다. 나는 책을 더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쳐? 삼촌이 말했다. 나한테 책을 더 많이 읽으라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구조에 들어오면 대부분은 목조가 뭐뭐 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긍정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동사들은 너무나 많아서 외운다 안 외운다? 안 외워요. 그럼 뭘 외워야 돼? 100개 중에 99개를 외워 아니면 한 개를 외워? 한 개를 외워야죠. 그래서 바로 예외를 외워야 됩니다. 예외가 뭐?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원래는 뭘 써야 되는데 동사가 나오면 to를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to를 안 쓰고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라고? 첫 번째 뭐라고? 지각. 두 번째 뭐라고? 사역. 세 번째 뭐라고? 다시 뭐라고? 지각, 사역, 헬프라고 외우면 돼. 뭐라고? 네, 일부러 사역, 지각은 또 입에도 안 붙어요. 지각, 사역 입에 딱딱 붙으니까 지각, 사역, 헬프라고 외워서 지각 동사, 사역 동사, 헬프 빼놓고는 목적어 다음에 전부 다 동사를 바꿔야 되고 지각, 사역, 헬프가 나오면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는 아주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줄기차게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동사를 모양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엄마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나는 컴퓨터 게임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문장을 하나로 합치면 엄마가 허락하지 않아요. 내가 컴퓨터 게임 하는 것 이렇게 되죠. 그런데 사역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번에 마이 코치 내 코치가 보았습니다. 나는 방금 공을 찼어요. 문장이 두 개죠. 하나를 어떻게 합친다고? 코치가 보았습니다. 내가 공 차는 거야. 됐죠? 어떻게? 지각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기 때문에 킥의 모양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각동사, 사역동사, 헬프를 반드시 외워서 나중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다음 4번 지각동사는 조금 다른데요. 지각동사는 어떤 것들이 있어?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 응? 지각동사 뭐라고? 보고 듣고 느끼고 라고 외워야 다른 동사들이 막 나올 때 쉬워집니다. 한 번만 더 볼게요. 노티스 알아차리다란 말이 보다란 뜻이죠. 관찰하다 말이 보다란 뜻이죠. 얼마든지 이 목록이 확장이 되거나 연장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한글로 보고 듣고 느끼고로 외우면 되고 목적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동작을 하는 것이 나오니까 첫 번째 이미 어떤 행동을 했다면 투가 빠진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코치가 뭘 봤다고? 내가 공을 뻥 찼어요. 이미 날아갔다 이 말이야. 그때는 동사 원형을 쓰고 두 번째 지금 공을 차고 있는 걸 본다. 또 내가 차에서 내리고 있는 것을 본다. 또는 학원에서 나가고 있는 것을 본다. 진행의 의미가 있을 때는 그때는 ing를 씁니다. 하지만 뭔 안 된다? 조금 있다 할 행동을 보고 듣고 느낄 수는 없기 때문에 미래 뜻을 가지고 있는 투부동사는 안 됩니다. 투부동사가 미래라는 것은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할 텐데요. 오늘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하면 아까 삼촌이 나한테 뭐 했다고? 뭐라 그랬어? 책 읽으라 그랬죠. 삼촌 나한테 뭐 했다고? 책 읽으라고 말했죠. 아, 이거 책 읽었어 안 읽었어? 그렇죠. 그래서 투부동사는 미래 의미라는 것은 수업 시간에 간간히 설명을 할 테니까 그걸 가지고 많은 것들을 적용해낼 수가 있습니다. 헬프예요. 아까 지각사역 헬프에 대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헬프가 나올 차례인 것 같은데 헬프는 당연히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기도 하지만 투부정사도 나옵니다. 그럼 물어보자. 항상 이런 경우 있죠. 목적어 다음에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그럼 너네들 쓸 것 같아 안 쓸 것 같아? 학원에 와도 되고 안 와도 돼. 올까 안 올까? 절대 안 옵니다. to를 써도 되고 안 쓰면 누가 to를 쓰겠어? to를 쓴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이론이 있어도. 알겠죠? 네, 동사 원형으로 외우면 되고 하지만 ing는 안 됩니다. 자, 여기서 특이한 사실은 참고로 넘어가서 헬프는 목적어 다음에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동사 원형을 쓴다고 하는데 목적어도 안 써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의 숙제하는 거를 도와줄게 해도 되지만 내가 숙제 도와줄게 해도 되죠. 앞에 사람이 있는데 굳이 너라는 말 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나는 도와줄 수 있어. 네가 숙제하는 것을 네 숙제.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 나는 도울 수 있어요. 숙제하는 것.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이상한 문장이 되냐면 help라는 동사 뒤에서 동사가 연달아 나오는 구조가 생깁니다. 즉 동사가 두 개 연달아 나오는 구조는 거의 없다라고 했는데 그게 나오는 게 바로 help입니다. 저게 밑줄을 쳐가지고 물어보면 동사가 두 개 나와서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목적어가 생략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입니다. 여기까지가 중2 때 배운 거죠. 그러니까 중3이나 고1 때가 뭐가 나오냐? 이게 나옵니다. 과거분사가 나오는 경우. 과거분사가 나오는 경우에 동사는 있어요? 없어요? 정해진 동사가 있어? 없어? 없죠. 여기도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역동사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건 말 그대로 해석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하지만 해석으로 구분할 때 하나 힌트가 있다면 사람은 어떤 동작을 할 수 있지만 사람은 어떤 동작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PP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나는 시켰다 자전거 도둑.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왜 내 자전거를 도둑질하라고 시키지? 자, 어떻게 해석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는 당했다 자전거 도둑질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나는 시켰다 내 자동차를 세차하도록. 이거는 말 맞네. 이때는 시키다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내용일 때는 시킬 수 있겠지만 안 좋은 내용일 때는 당하다라고 어떻게 해석을 하지 않으면 이 구조일 때 뭐 내 돈을 도둑질하라고 남한테 시켰다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당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뭐가 나올 때 사물 목적어, 사물 목적어, 사물 목적어가 나오면 당연히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동작을 받으니까 PP 형태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일 때도 얼마든지 PP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는 원해요. 그 사람이 체포 당하는 것. 얼마든지 PP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석을 해가지고 목적어 동작을 받으면 PP 형태를 쓰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구조가 안 되는 동사가 let이라는 동사인데 let은 목적어가 능동 수도 아니다. 목적어가 동작을 받을 때는 과거분사를 바로 쓰지 못하고 비동사를 쓰고 나서 PP를 씁니다. H1 let it be done by noon 정오까지 끝내주세요. it 그것을 끝내주세요. 그러면 it이라는 게 사물이니까 끝내지는 것이므로 PP를 쓸 텐데 let은 PP를 바로 쓰지 못하고 비동사를 쓰고 PP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장에서 공부를 하려면 마지막에 적어놓은 것처럼 let은 목적어 다음에 무조건 동사 원형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다 맞아버리겠죠. 이런 식으로 약간 비틀어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하고 제가 책이 좀 다른 걸로 아는데 지금 책을 이제 오늘 드디어 곧 다 고쳤기 때문에 보충 문제도 좀 있고 할 겁니다. 풀어보시고 뒤에도 풀어보세요. 이제 풀기 지루하니까 우선 예제 1번은 아마 제가 문제를 고쳐가지고 기존에 있는 내용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답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또 문제를 풀어오면 make, have, hear, so는 지각, 사역, help에 해당되기 때문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게 맞고 5번의 want는 지각, 사역, help가 아니기 때문에 to를 써가지고 쓰는 게 맞겠죠. 네,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아보고 해석을 통해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다라는 단어는 arrange입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를 뭐 하는 것인데요. 바이러스 때문에 컴퓨터를 뭐 해야 될까?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하지만 컴퓨터는 검사를 받는 쪽이기 때문에 PP 형태로 쓰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거 할 때 하나씩 이렇게 체크해. 그 다음에
수업 시간 동안에 아주 깊게 한숨을 쉬는 것을 들었다입니다. 한숨을 지금 쉬면은 ing를 써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엄마가 본 것은 아들이 샌드위치를 기껏 싸다 줬더니 집에 키우는 개한테 먹인 것을 본 거죠. 네, 먹기 싫어가지고 아마 개를 준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니면 엄마가 샌드위치를 못 만들든지. 이미 줘버렸으면 feed, 주는 거를 보았으면 ing가 됩니다. 하나 남았으니까 자동으로 쓰면 되겠죠. 5번은 to grow가 됩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신경 써야 돼.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만 나오는 게 아니고 사물인 경우에는 사물한테 어떤 것을 시키거나 동작을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물 목적어가 나오면 대부분 pp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격적이죠. 뭐라 그랬냐?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나오는 동사 나가 외우라 그랬지. 뭐였어요? 기억납니까? 5개 뭐라 그랬어? 제일 잘 나온다고 했어. 자, 5개 다시 뭐라고? make하고 또 뭐? find하고 또 뭐? keep 무조건 외우고 그 다음에 나머지 2개 live하고 consider 이 순서대로 외우면 틀림없습니다. 겁내 잘 나와. 나왔잖아. 나올 거야가 아닙니다. 나왔습니다. 자주 낸다고. 그 다음 feel 다음에 형용사라 그랬는데 ingd도 형용사잖아요. 얼마든지. 그래서 ingd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어쨌거나 아마 대인은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드니까 사람 감정을 받음으로 해피하고 비슷한 말인 플리시드를 고르면 됩니다. 자, 좀 빨리 볼게요. make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here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나 ing. 투부동사는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죠. 다시 A번 hav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인데 뇌는 사물이면서 스캔을 MRI로 받는 것이니까 ED가 된다. 그 다음에 help 목적어 동사 원형이죠. ing는 될 수 없다고 그랬고 실제로 선생님들이 ABC 문제를 만들 때 굉장히 즐겨서 밑줄을 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기 문제를 보면 이 문제 있냐? 있어? 아, 네. 뭐라 그랬어요? persuade는 무슨 말입니까? 단어도 어려운데 persuad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투부동사라는 구조를 외울 필요가 있다고 없다고? 없는 거야. 왜? 지각사역 헬프 아니면 다 to를 쓴다고. 여기 해석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 목적어를 투부정사하게 뭐뭐 합니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몰라도 돼요. 걔네들이 그 사람한테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어답터 채택하라고 했습니다 이러면 돼요. 설득했다, 강요했다, 말로 구슬렸다, 뭐 협박했다, 그거는 둘째 문제고 무조건 목적어를 투부정사하는 동작으로 보낸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쉬워서 5번은 밑줄을 뺐습니다. here는 지각동사,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나 ing으로 improvise를 하거나 improvising을 하면 돼. 단문으로 연습을 해봤습니다. 징그럽죠? 이런 거 하면. 5번 help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쓰니까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어? 그 이유를 쓰라고 냅니다. 요새는 뭐 이렇게 쓰기 힘들면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이거 쓸 수 있어야 돼. 점수가 오늘 이제 앞에 보면 시험지 내가 올해 모아놓은 걸로 다 분류를 했는데 2.2점 되거든요. 틀린 번호를 찾으세요. 1번. 고치세요. 2번. 왜 틀렸는지 쓰세요. 3번. 그래서 6점 정도. 한 문제. 서술형 그렇게 나옵니다. 문법 같은 경우는. 자, 오늘은 목적격 보호에 대해서 했고요. 오늘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나온 것처럼 조동사, 목적어나 형용사 나오는 구조 5가지 있었죠. make나 find나 keep이나 live나 consider였고, 조동사 다음에 대부분은 to를 쓰지만 어떤 경우는 to를 안 쓰고 동사 원형을 썼니? 뭐였어? 제각사 헬프 잊어먹으면 안 돼. 그 다음에 목적어가 동작을 받으면 PP를 썼습니다. 이거밖에 안 배웠다고. 이거 하나. 이거밖에 안 배웠어. 중학교 공부가 전체 영어의 99.9% 정도를 차지합니다. 문법은. 안 들어본 게 거의 없을 거야. 안 들어본 게.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건 알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첫 번째 뭐가 없고 범위가 없고, 두 번째 뭐하고 틀린 이유를 직접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걸 모르면 고등학교 가면 된통 나옵니다. 된통. 우리 학원에 이제 2학년 때 오고 막 그런 애들 보면 1년 내내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몰라가지고